세 번째 토픽은 부모의 스트레스라는 건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성인들의 스트레스와 부모의 스트레스는 같을까?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연령대별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거든요. 지금 요 36.6, 그다음에 뭐 40대는 31.3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대단히 많이 느낍니다. 두 가지를 합한 숫자예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30대는 한 36.6% 정도가 저 많이 느껴요. 대단히 많이 느껴요. 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40대는 31.3%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우리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많이와 매우 많이가 합쳐서 제가 몇 프로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64%였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두 배가 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자료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우리는 부모니까 그럼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본 거죠. 부모 역할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희가 10점 척도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그랬더니 이 부분의 평균값이 5.63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그 느낌 들지 않으세요? 5.63밖에 안 된다고? 나는 저거보다 훨씬 높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스트레스가 조금 더 낮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6점 이상인 퍼센테이지가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아주 아예 낮거나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선가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값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그걸 다루는 능력이 크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과는 조금 멀거나.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점수는 평균 점수는 우리가 보면 6점 이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저희 자람 캠퍼스 안에서도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검사도 해보고 각각의 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도 해보기도 했었었죠. 95년도에 이 학자가 어떤 걸 했었냐면 그때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동 영역, 부모 영역, 생활 스트레스 영역으로 해서 120문항 정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었었고 이 부분을 다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야.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위에 difficult child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까다로운 아동, 까다로운 기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부모가 좀 다루기 어려운 아이의 행동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부모 스스로의 어떤 고통 요인들, 부모가 내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나 스스로 갖고 있는 고통 요인이 있어요. 페어런털 디스트레스라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고 디스펑셔널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은 부모와 아동 사이에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해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것도 있지만 저 아이가 나한테 왜 긍정적인 피드백을 안 주지? 부모도 이제 아이한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긍정적 피드백을 안 줘.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잘 안 통해. 이 부분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맞춰서 우리가 대답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내가 부모라서 느끼는 스트레스. 우리가 대답한 것 중에 가장 적게 나온 게 다행히 이 difficult child, 까다로운, 아이가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가장 적었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어떤 요인이 있어요? 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우리 애가 친구랑 동생이랑 자꾸 싸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하고 예민해요. 똑똑하니까 이거 자랑 아니에요? 자랑?
그쵸? 똑똑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뭐 말도 너무 빠르거나 이러면 안 지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요인이시래요. 또 잘 안 먹어, 혹은 자주 아파, 예상치 못하는 병에 아이가 걸리고, 뭐 이제 뭐 코로나에 걸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 디피컬 차일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아동의 특성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이 부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 더 많아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많으니까, 그쵸? 그런 너무 예민하고 똑똑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좀 받고 싶기도 하죠. 그쵸? 근데 막상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마음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은 자라면서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 낮춰지는 경향성도 있어요. 그게 어디로 주로 많이 넘어가냐면 두 번째 단계인 우리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아이와 대화도 안 통하고 갈등도 많아지는 거. 이게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때예요. 그쵸? 그런데 이 사춘기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청소년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막 이상한 춘기들이 많죠. 아이가 내 말만 안 들으면 1춘기, 2춘기, 3춘기, 4춘기, 뭐 3.5춘기 막 이러면서 다 갖다가 붙여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얘 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상호작용에 대한 연습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들 여러분들이 쓰신 거예요. 일단 그놈의 핸드폰. 핸드폰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엄마들은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일방적인 통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기간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엔 아이가 갖고 싶으니까 어떡해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다 예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그 부분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조정 기간이 있고 무언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데 너 그런다고 했잖아. 압수. 뭐 이런 부분들. 그쵸?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조그만 게 모르게 좋은 핸드폰이 필요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엄마 것도 그거보다 안 좋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좋은 핸드폰이 필요한 게 나예요, 애들이에요. 나는 좋은 핸드폰 줘도 사실 다 못 쓰잖아요. 그 기능. 심지어.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핸드폰이 필요한 게 아이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단순히 핸드폰 기능 때문만은 아니란 이야기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어나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학업량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니? 그거 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이하고 안 통하는 건 정말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책임이 아이한테만 있는 걸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반대로 그러면 그게 부모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잘 몰라요. 너 문은 왜 닫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전에 문 열어놓고 싶었어요? 혹은 다들 문이 없기도 했잖아요. 다 동생들하고 같이 방을 쓰니까. 근데 진짜 나도 그때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어떤 그 내 경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죠. 제가 예전에 그 사춘기에 대해서 그 EBS에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눴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첫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아이의 방문이 닫혔을 때 그 방문을 어떻게 여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걸 꼭 열어야 하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 컷당했거든요.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설명을 이제 작가님한테 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대로 나가긴 했어요. 지금 찾아보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아이의 방문을 어떻게 열까요? 첫 번째는 꼭 열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열고 싶으면 노크를 하면 됩니다. 그 아이가 열고 나올 수 있게. 근데 우리는 열어! 왜 닫아?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진학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대화를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셨고요. 저 이 부분에다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별색 처리해주고 싶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나도 아이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부분들 되게 이게 공감 가는 이야기였었어요. 저도 저거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부분은 부모이기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냥 부모 자신의 요인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반이 넘어요. 54%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보고 저희가 아이고 마음이 되게 찡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처럼 살면 어떡하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아우, 이거 너무 슬펐었어요.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처럼 살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 생각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떳떳하지 못한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래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로서 보여지는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하다. 예를 들어서 침대에 드러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 그럼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드라마 보는 게 뭐가 어때서? 그쵸? 이런 것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죠. 화가 날 때 급발진하는 내 모습. 그러면 이제 뭐 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닌데 싶다거나 뭐 아이한테는 할 일 그때그때 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설거지는 안 하고 늘어져 있는. 그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런 나를 다그칠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야 하고 나와 아이 모두한테 좀 너그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나와 아이 모두에게 가혹해지는 쪽을 택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모처럼 좀 잘하고 싶은데 나는 그만큼 유능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같을 때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아기가 좀 어리신가 봐요, 이분은. 이래도 저래도 다 그냥 내 탓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원하거나 아이가 아픈 시간에 엄마 가야 돼 하고 올 때, 그때 이제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체력이 좀 딸린다. 그다음에 부모가 어디까지 과연 해줘야 되는 걸까를 생각하면 가끔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부모라는 이름 안의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쯤 와 계시고 어떤 부분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편입니까?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저희도 성장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제일 잘 지내고 싶고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잘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 사람하고 오늘 하루 지내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나도 오늘 하루만큼 어른으로 좀 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만큼 부모가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 키웠으니까 이제 좋겠다. 그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키워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키웠는데 이제는 내 손 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내가 없어도 살아요. 내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 어디쯤에서 성장을 멈췄어. 그래서 더 이상 아이와 연결될 수는 없는데 나는 자라지 못한 어른이라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값은 낮아. 그러면 여전히 나는 저 애가 까다로워 보이고 여전히 말이 안 통하고 여전히 자괴감 속에서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나도 어른으로 잘 자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돌보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